자, 먼저 살아간다 라고 하게 되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이 사회에서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가정이 됐던 나 혼자 살더라도 나 혼자가 됐던 또는 가정을 이루고서 살고 있던 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던 아니면 나 혼자 살고 있거나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던 또는 누가 동거하거든 누구든 간에 어쨌든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가정에서 또는 혼자 가정에서 또는 어떠한 뭐 회사를 다니고 있거나 또는 어떤 단체 소속이 돼 있거나 그러면서 또는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이 굉장히 많은 쪽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역할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정말 조심하고 피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모르게 되면은 내 인생이 피해를 입게 되고 또 내 인생이 파괴가 되고 내가 원치 않았던 그리고 내가 정말 살고 싶지 않았던 인생을 나도 모르는 새 살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조심하고 피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내가 내 인생을 피해를 입고 또는 내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 살던 가정을 이루던 회사에서든 단체에서든 사회에서든 간에 나 자신을 보호하면서 인간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피해야 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를 최소한 알아야만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왜 사는가라는 거에 기본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산다. 어떤 사람은 인생 즐기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어떤 누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든 지금 현재 노인분들이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인간은 누구나 다 인생을 살아갑니다. 생애 전체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전체를 인생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인생 과연 그러면 어떻게 왜 살아가느냐? 바로 욕구 때문에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의 욕구 또는 욕심을 갖고 살아가는데 여기서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욕심은 무엇인가 없는 것 또는 부족한 것을 갖고 싶은 마음, 생각이에요. 마음. 그러나 욕구는 뭐냐? 내가 그것을 이루고자 그 생각했던 것을 바로 이루고자 실천하고 직접적으로 말과 행동을 하면서 실천해 가는 것, 그걸 우리는 즉 추구를 해 간다라는 것이 바로 욕구입니다. 그래서 욕심은 생각이고 욕구는 추구를 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이 살고자 하는 욕심과 욕구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데 바로 이 어떤 부분에 대한 욕심과 욕구를 갖고 살아가느냐.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인생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가 바로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어느 누구든 동일하게 필수로 살아가게 되는데 바로 이 인생을 가는 목적, 내가 왜 살아가느냐의 목적은 첫째는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안정과 편안함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안정과 편안함 다음에 풍요로움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거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생존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존을 목적으로 지금 당장 내가 뭔가 먹고 살아야 돼 라고 이렇게 생존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데에 내 지금 현재의 모든 것을 노력을 가지만 다음의 미래의 꿈은 내 아이들, 내 후대는 다음의 미래의 꿈은 안정을 꿈꾸면서 갑니다. 안정. 그걸 물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안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생존을 위해서 죽으라고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한 노력을 하면서 안정을 꿈꾸게 되는 게 바로 기본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생존은 당연히 된 거고 안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바로 다음에 뭐를 위해서 가냐면 풍요를 위해서 갑니다. 이 자체가 노력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거든요. 결국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생존의 욕구, 안정의 욕구, 풍요의 욕구는 목적에 의해서 갑니다. 그래서 생존의 욕구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풍요를 얘기해도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풍요는 먼
미래 얘기, 진짜 잠자면서 꿈꾸는 얘기에 불과한 것 뿐이에요. 그냥 안정이 되는, 생존이 되고 안정이 되는, 그래서 이 꿈꾸는 거는 안정을 꿈꿉니다. 생존하는 사람들은. 요 점이 이제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목적이고, 두 번째는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자기 목숨, 생명, 살아있어야 뭘 욕구라는 개념이 존재하니까. 그래서 이 생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건강입니다. 건강. 이 건강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욕구로 갑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 이 목적을 상실하고 생명을 상실하면 인생 끝납니다.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끝난다는 얘기는 뭔 뜻입니까?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적과 생명은 매우 중요한 필수적인 요인입니다. 이거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합니다. 나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함께 가고 있는 사람, 또 회사에 있는 함께 가는 사람, 단체든 사회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와 동일한 이런 필수적인 걸로 진행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가 그 다음에 가는 게 자기 자신의 바로 마음과 심리입니다. 이것을 안정시키고 행복하게 가고자 하는 것을 누구나 다 당연하게 살아가는, 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필수적으로 따라가는 것들이거든요. 자기 자신의 마음과 심리를 안정시키고 행복하게 가는 것. 그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내가 욕구라는 개념이 존재하게 된다면 성이 존재합니다. 성 또는 섹스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하는데, 자, 이 성과 섹스에 관련되는 부분은 없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없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근데 욕구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욕심과 욕구에 관련되는 게 간다면은 성과 섹스는 반드시 추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욕구가 충족되는 노력을 계속을 합니다. 그래서 성과 섹스에 관련된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외모에 관련되는 거, 그리고 몸매에 관련되는 거.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가 얘기하는 뭐 패션에 관련되는 거, 보여지는 모습들입니다. 성적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일명 아예 대놓고 얘기하는 뭐 섹스에 관련된 뭐 능력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이거를 추구해 가는 이 자체가 바로 성과 섹스에 대한 욕구인 겁니다. 이거는 인간이면 누구나 다 갖고 살아갑니다. 물론 성과 섹스는 없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이미 갖고 있는 상태가 되면 없습니다. 이미 갖고 있으면 없어요. 그러나 왜? 가지고 있으니까 욕구를 가질 이유가 없고 더 큰 욕구를 가질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나 없거나 부족하거나 또는 갖고 있으면서 자기는 부족하다라고 느껴지게 되면 욕구를 갖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관계인데, 인간관계입니다. 나 혼자 살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갈 때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는 우리는 의미관계, 왜? 내 목숨과도 같은 의미관계, 그리고 나와 내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가족관계, 그리고 목적관계는 자기 자신의 필요로 하는 관계, 이렇게 해서 이런 세 가지의 인간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함께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입니다. 누구나 다 동일합니다. 자, 그러다가 없는 거는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범죄, 가해 또는 피해에 관련되어 있는 사안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에 관련되는 사안에 대해서 가해자나 또는 피해자가 발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내가 가해자가 돼서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내가 범죄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인간관계가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이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왜? 인간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치입니다. 이 가치라는 거는 돈과 재산에 관련되어 있는 경제적 가치에 관련되는 부분. 경제적 가치도 하나의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돈과 재산에 관련된 경제적 가치 또는 인기라든가 유명해진다든가 또 명예나 지위나 또는 권력을 갖게 되는 이런 어떤 것 자체는 관계적 가치입니다. 관계적 가치. 자, 그런데 돈 벌기 위해서 이런 어떤 관계적으로 진행을 한다 이러면 그건 관계적 가치가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가치. 이 사회, 다른 사람, 꼭 뭐 이 사회 전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행복으로 느끼고 또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자선하고 이러는 자체를 자기 나름대로 행복으로 이렇게 느껴가는 이거를 우리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런 가치를 이렇게 소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에게는 좀 뭔가 필요한데 그래서 기초에 관련된 기초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이라는 가치 능력이라 그러거든요. 여기에 대표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 학력이라든가 학력, 그 다음에 어떤 전문적인 자격이라든가 또 내가 전문적인 기술이 됐던 그 다음에 전문적인 지식이 됐던 또는 전문적인 어떤 경력이 됐던 이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는 기초 능력, 그거는 뭐를 위해서? 가치 소유를 위한 기초 능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인간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자기의 필수적인 목적과 자기 목숨을 어쨌든 중요하게 여기면서 기본적으로 마음과 심리 그리고 성과 섹스 그 다음에 관계에서는 의미관계, 가족관계, 목적관계 그리고 가해 또는 피해에 관련되는 이런 관계에 관련되는 부분이 만들어지게 되고 소유와 가치를 소유하기 위해서 경제적 가치, 관계적 가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 가는데 이렇게 추구해 가는 데서 필요로 하는 기초 능력을 만들게 됩니다. 기초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됩니까? 가치 소유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가능성을 높이는 게 능력을 갖고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세 가지에 관련된 필수와 이 세 가지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추구해 가면서 바로 살아가는 걸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마음과 심리에 관련된 욕구를 갖고 있고 성과 섹스에 대해서는 없는 거는 상관이 충족이 돼 있으면 없습니다. 그래도 욕구를 안 갖는데 만약에 욕구를 내가 뭔가를 시도를 하고 있거나 뭔가를 내가 필요로 한다 이렇게 되면 욕구가 생기면 결국은 마음과 심리 그 다음에 성과 섹스에 대한 욕구를 갖게 되는 거고 또 인간관계에서 의미관계, 가족관계, 목적관계 관련되는 없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내가 필요로 하다 느껴지게 되면 욕구가 형성이 됩니다. 욕구가 필요하면 존재하고 있으면 욕구라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이 범죄에 관련되는 부분도 가해 또는 피해에 관련되는 게 생기게 되면은 반드시 가해자는 그거에 따른 욕구를 갖고 있는 거고 피해자는 그 크기만큼의 또 욕구가 형성이 됩니다. 즉 가해의 욕구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존재하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경제적 가치, 관계적 가치, 사회적 가치에 욕구를 갖고 그 욕구가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이거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학력이 됐던 자격이든 기술이든 지식이든 뭐든 쌓아가려고 하는 기초 능력에 대한 욕구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거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인간은 누구나 다 이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기본적으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요. 누구나 다. 여러분들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배우자나 또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직장인을 하면서 이 사회를 가면서 TV 방송 어디에 나오는 아무리 어떤 사람들도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이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기 욕구에 의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되냐면 조심하고 피해야 되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구별을 해내야 되는데 조심하고 피해야 돼요. 내 인생을 이런 욕구로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풍요롭고 정말 내 나름대로 인생의 목적에 맞도록 살아가려고 하면 피해를 입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나 자신을 보호하면서 가야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고 어떤 사람을 피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지 뭘 최소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되냐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럼 첫 번째 뭐에 문제가 발생을 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 나한테 이제 뭔가 피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이 목적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목적을.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사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목적이 사라져버려요. 인생의 목적이. 그러면 살아야 될 이유가 사라져버립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사라져버리면 그거는 인생이 이제 죽느냐 사느냐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자살에 관련되는 부분을 가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가는 게 이 목적을 상실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욕구가 사라지게
전체 욕구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목적이 상실돼 버리고 나니까 결국은 굉장히 위험한, 이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상실됐을 때, 그럼 목적이 상실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목적을 다시 만들어주면 돼요. 당신에게 생존과 안정과 풍요로움에 관련된 이거에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지, 그러면 더 큰 미래가 어떤지 해서 목적이 상실된 사람들은 회복을 시켜주면 됩니다. 목적이 상실. 다른 거 회복,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이게 다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목적이 상실되어 있는, 필수가 상실되어 있는 사람은 무조건 목적부터 다시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목적부터. 그런데 너 마음이 어떻고 너는 성이 어떻고 뭐 범죄에 뭐여야 돼,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인생 자체를 다 포기를 해버리게 만드는, 그래서 목숨까지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게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 목적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목적이 상실됐다라고 이렇게 되게 되면 그 목적을 회복해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필수 요소입니다. 생명에 문제가 생겼어. 생명에 문제가 생겼어 라고 하게 되면 뭘 해주면 됩니까? 생명에 문제가 생기는 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사건 사고에 의해서 이 범죄 피해에 의해서 이제 생기게 되야 그거 되기도 하겠지만, 일단은 중요한 게 뭐냐면 신체에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우리 몸 신체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신체에 관련된 질병이 됐던 사건 사고로 인해서 어떤 그런 생명의 위협이 되는 어떤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됐다 그러면 뭘 하면 돼요? 치료하면 됩니다. 치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완치가 될 수는 없어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는, 유지를 할 수 있는 어떤 치료 체계를 가져야 됩니다.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하면 됩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 바로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에게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감각기관입니다. 감각기관. 감각기관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즐거움과 재미, 슬픔, 기타 등등 기분에 관련되는 걸 이거를 느끼도록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유는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내 목숨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관련돼서 기본적인 걸 가져가는 게 바로 감각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감각기관을 감각기관의 특정한 부분을 극대화시키게 되면 다른 감각기관들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시각을 극대화시키게 되면 청각, 촉각, 미각 관련되는 이것이 중요해지지가 않고 시각에 모든 초점을 다 맞추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험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감각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특히 신체 질병에 관련되는 것, 그리고 감각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너무 중심적으로 진행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 사람은 마음, 심리, 기타 등등 이거 다 관심이 없습니다. 뭐에만 관심이 가냐면 감각기관에만 초점을 갖습니다. 그래서 시각에, 청각에, 촉각이래, 그 다음에 후각이라든가 미각, 이거를 통합한 여기에 몰입을 해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이 사람은 살기 위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건 인생이 아니에요. 결국은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되어 있는 요런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걸로 진행을 한다. 이 사람들은 뭘 가야 되냐면 지금 거기에 시각의 감각기관 어딘가에 막 몰입이 되어 있는 거를 빨리 벗어나서 원래 감각기관에 작용되는 형태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각에 빠져 있는 사람, 시청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 촉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미각, 후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집중 거기에 모든 게 다 결합이 돼서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거 아니면 자기 죽는 줄 알아요. 그러면은 마음이니 성이니 관계니 뭐 이거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그리고 이 크기만큼 없으면서 욕구는 엄청 강합니다. 어쨌든 요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거. 요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될 땐 요 또한 회복을 해야 됩니다. 원래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에 관련되는 이것이 정상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어느 하나로 편향되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회복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필수 요소인데 그 다음에 뭐냐면 마음과 심리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마음이 원래는 아파야 되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좀 이상해요. 이상한 거예요. 원래는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야 되는데 스트레스 받고 힘들면 힘들수록 자기는 너무너무 신나 즐거워 죽어요. 이 감각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상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과 심리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아파, 답답해, 내 마음이 이상해. 왜? 다른 사람보다 난 너무 좋아, 너무 재밌고 너무 즐거워, 이렇게 가고 있다 이러면 이 문제 생긴, 양쪽에 문제가 동시에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심리에 문제가 발생한 사람은 심리 치료를 하거나 또는 마음 치료를 하거나 또는 정신 치료를 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됐든 인간의 일상적인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을 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회복이 되니까요. 자, 성에 관련되는 욕구를 갖고 있고 성의 섹스에 관련되는 이런 욕구를 이렇게 갖고 외모에 치중하게 되고 몸매에, 그 다음에 패션에, 그 다음에 섹스에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 욕구를 향해서 계속 뭔가를 하고 있거나 또는 그거에 관련되는 걸 보면서 그런 사람들만 쫓아다니거나 이렇게 되는 성과 섹스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 바로 어떤 점을 가야 되냐면 그거를 즐기지 마라, 하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파괴시키고 자기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가는 섹스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욕구를 갖더라도. 그러 대신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그리고 내 마음을, 그리고 이 건강, 생명에 관련된 이 감각기관을 건강하게 유지를 하게 해나가고 내 인생의 목적에 맞도록,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이 안정을 이렇게 내 인생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성마음을 작용하라고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에게 아직은 이야기를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섹스 욕구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이거를 제스라고 표현하는데 성행동을 제스에 의해서 하느냐 섹스에 의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갖게 됩니다. 인생 자체가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섹스에 관련되는 부분을 가진 사람들은 제스로 갈 수 있도록 전환만 해주면 됩니다. 제스에 관련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아마 제스 테라피에 관련되는 부분 쪽을 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성도 이렇게 회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렇다고 뭐 섹스에서 제스로 전환한다 해서 쾌락을 즐거움을 못 느끼느냐? 아니에요. 훨씬 더 크게 느낍니다. 자, 방법을 몰라서 그렇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관계인데 우리가 의미관계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에게 문제 생기면, 아이에게 또 내 목숨과 같은 사람에게 문제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왜 내 목숨과도 같은, 내 생명과도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진짜 헌신하고 노력을 합니다. 내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에게 문제 생기고 의미관계에 문제 생기면 회복을 하면 됩니다. 노력해서 회복을 하면 됩니다. 자, 가족관계에 문제가 생겼어. 가족관계에 문제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족관계 끊어버리면 그만입니다. 왜? 없는 거는 괜찮으니까. 끊어버리거나 또는 차단하는 겁니다. 인간관계를 차단해서 내 가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하는 방법이거나 또는 뭐가 있습니까? 회복을 하는 겁니다.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관계부터는 차단을 해도 되고 회복을 해도 됩니다. 왜? 내 인생을 위해서. 그러나 의미관계는 회복을 해야 됩니다. 왜? 내 전부니까. 내 전부요. 내 목숨이고. 여기는 회복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여기 차단해버리면 자기 인생 다 날아간 거예요. 왜? 내 인생이니까. 그게 의미관계예요. 의미관계는 함부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만들어지면 내 인생 전부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문제 생기면 내 인생 전부가 문제 생겼기 때문에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내 인생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관계는 회복을 하면 됩니다. 차단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인생 끝장난 거예요. 내 인생 다 끝장난 거예요, 그냥. 그런데 가족관계에 관련된 부분은 끊어도 그만입니다. 없는 거는 끊어내고 새로 만들어도 됩니다. 그러나 과연 차단하는 게 좋은 건지 회복을 해서 지속하는 게 좋을 건지를 판단을 해서 차단하거나 회복을 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가족관계로 인해서 나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목적관계, 즉 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뭐 친구관계든 지인관계든 회사의 동료관계든 누구관계든 다 목적관계인데 이 목적관계에 관련되는 부분은 뭐를 하면 됩니까? 문제가 생겼어. 이 사람들로 인해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이렇게 되면
끊으면 그만이에요. 마찬가지로 차단을 하거나 또는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목적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자, 여기에 이제 하나가 또 뭐가 있습니까? 범죄입니다. 내가 가해자, 범죄자가 된 거예요. 내가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자가 됐어. 의도적으로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러면 가해자가 됐든 또는 피해자가 이렇게 됐어. 없는 거는 좋은데 이게 만약에 발생됐어 이렇게 되면 이유 여러 막론하고 가해와 피해에 관련되는 부분은 같은 개념이 존재하고 심리가 같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가해자가 처벌이 안 되면 피해자가 그 가해자가 처벌이 안 되면 가해자는 더 큰 가해를 하게 되고 피해자는 그 가해자로 돌변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그래서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가야 되는 게 피해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피해 입은 것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직접적인 피해 입은 게 회복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가해자도 그렇고 피해자도 그렇고 정상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걸 자기 회복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인생을 회복시켜줘야 돼요. 가해와 피해를 가게 되면 이게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뭐가 됩니까? 가해 피해 굴레에서 못 벗어납니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에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이 가치에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 가치에서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든 관계적 가치를 추구하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든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소유하고 있는 가치가 내가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게 있어요. 경제적인 것이 됐든 관계적인 것이 됐든 사회적인 것이 됐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상실이 되거나 또는 무너지고 파괴되고 잃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가치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럼 뭐를 하면 돼요? 회복을 하면 돼요.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회복을 하면 됩니다.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회복을 하면 돼요. 노력해서 열심히. 물론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회복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가면 됩니다. 상실이 되게 되면. 그래서 이거를 상실이 되면은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되면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비록 지금은 없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간다. 우리는 그걸 가치 추구라고 합니다. 가치를 추구한다. 비록 아직은 없어요. 잃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추구해가는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발생됐다. 가치 추구를 할 수 없는 환경이 되거나 가치 추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이제 바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치 추구가 중단되거나 차단되거나 또는 미래가 상실돼버리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은 가치 추구가 상실돼버리고 문제가 내가 앞으로 미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주면 되냐? 가치 추구의 목표와 이 목표에 관련되는 것을 다시 회복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들이 다시 또 노력을 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 추구에 관련되는 것을 지속할 수 있는 의지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그래서 회복을 하면 되는 겁니다. 가치 추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목적이 아니라 목표에 관련되는 것을 변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동기유발을 시켜주는 거죠. 이게 이제 가치 추구에 문제 생길 때 회복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에 기초능력에 문제가 생겨서 기초능력이 있습니다. 기초능력에 관련되는 학력, 내가 뭘 하다 보니까 계속 학력 때문에 뭔가가 막혀. 그러면 이제 자, 여기에서 학력에 문제가 생기던 전문 자격에 문제가 생겼던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지를 못하는 것에 대한 이게 문제가 발생을 했어. 기초능력에 문제가 지금 현재 발생을 했어.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거나 또는 내가 그거를 직접 내가 해서 만들어가는 방법, 타인에게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도움을 받는다든가 또는 내가 그거를 다른 학력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자격, 그 다음에 그 자격, 학력에 그걸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기술, 그걸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지식, 이런 경력, 이런 걸로 나름대로 대체를 하거나 또는 도움을 받거나 또는 자신이 직접 하기 위한 노력을 하거나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 기초능력의 문제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상과 같이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문제가 발생되면 각각별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가장 큰 게 뭐냐? 바로
조심하고 피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이 사람들만큼은 조심하고 피해야 됩니다.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자, 한번 보죠.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나홀로 사면 됩니다. 어차피 인간관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히 누구랑 뭐 피해야 되고 자식도 없어요. 왜? 만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혼자만 살거든요. 주로 어디에 가서 삽니까? 아무도 없는 곳. 은둔형 외톨이. 은둔형 외톨이도 누군가가 밥을 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가족이 살고 있겠죠. 누군가가 같이 살지 않으면 은둔형 외톨이는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혼자 사는 사람들은 주로 아무도 없는 곳.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서 혼자 사는 사람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산속에 들어가 있거나 섬에 혼자 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혼자만의 다른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런 혼자 사는 사람들은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 나머지는 어떤 방식이든 가정이든 회사든 단체든 사회든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이때 의미관계와 인간관계에서 의미관계와 가족관계는 우리는 조심하고 피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마음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인간관계가 관계에서 내가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는 바로 의미관계와 가족관계가 존재하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의미관계와 가족관계예요. 그래서 가정은 의미관계와 가족관계가 존재하고 회사, 단체, 이 사회에 함께 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목적관계입니다. 또는 범죄관계, 범죄에 관련되어 있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목적관계와 범죄와 연결되어 있는 인간관계는 회사, 단체, 사회고 그 다음에 이 가정에서는 의미, 가족관계에 관련되는 가정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가정인데 목적관계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럼 그 가정 깨진 겁니다. 그 가정이 아니에요.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 하나의 회사고 하나의 사회예요. 단체예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왜? 내 남편을, 내 배우자를, 내 아내를 나를 평온하게, 나 즐기려고 돈 벌어 오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는가. 내 아이들을, 내 만족이라든가 내 편안함을 위해서 막 그 애들이 어디가 뽀대내고 자랑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고 있다. 그거는 더 이상 가정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의 단체가 될지, 모임이 될지, 어떻게 보면 모임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 안에는 의미관계와 가족관계가 없습니다. 그 안에는 의미관계, 가족관계 없습니다. 뭐만 존재합니까? 목적관계 또는 범죄, 가해, 피해 관계만 존재하게 됩니다. 가정도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과연 그들이 의미관계, 목적관계인 진짜 가정을 살아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목적관계와 범죄, 가해, 피해 관계인 가정이 아닌 모임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조심하고 피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가정에서 의미, 가족관계, 그 다음에 회사, 단체, 사회에서는 목적관계와 범죄에 관련되는 이런 부분 쪽에 관련돼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제일 먼저 조심하고 피해야 되는 사람들은 바로 뭐가 되냐면 이 사람들 중에 제일 물론 목적이 상실된 사람, 그 다음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고 뭐하고 이렇게 되는 이런 사람들은 이건 자기 자신의 필수이기 때문에 본인만이 회복이 될 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아요. 그런데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타인에게. 바로 요 감각기관에 관련된 이것만 추구를 해가는 겁니다. 몰입이 돼가지고 감각기관. 그런데 이거를 몰입해 가는데 그래도 타인에게 피해는 입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그래서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타인한테 피해를, 즉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거를 개념으로 가게 되면 감각기관에 자기 인생 다 날아가도 타인의 인생을 날리진 않습니다. 다만 타인에게 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타인에게 권하는 사람. 그래서 인생을 완전히 감각에 의존해가지고 살아가도록 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다른 거 다 버리고 자기 자신의 감각만 믿으며 살아. 그러니까 생명만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거랑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그냥 살아가면서 감각에 의존된 동물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대신 감각이 굉장히 예민해지잖아요. 그것만 발달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쾌락을,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라. 다 필요, 무슨 의미가 필요해서. 마음심이 필요 없어. 성섹스보다 더 재밌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게 바로 이 감각에 충실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권하는 사람. 피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러나 권하면은 그냥 그 사람들은 피하면 됩니다. 피하세요. 그게 내 인생을 나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나를 보호하는 길이에요. 감각에 의존돼서 이거에 의존돼가지고 이거에 완전히 사람들이 빠져들게 만들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 피하면 됩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내가 좋아서 뭐 여행을 즐긴다든가 내가 좋아가지고 내가 나름대로 즐거움에 또는 먹는 거라든가 영화 보는 거라든가 뭐 그냥 친구랑 같이 그냥 잠시 이렇게 놀러 가고 뭐하고 하는 그거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거를 모태로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것이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딸려 들어가는 순간 나를 모조리 파괴를 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마음과 심리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리 문제, 마음 문제, 정신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심리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타인에게 딱히 크게 피해를 입히질 않아요. 인생을 위협에 빠뜨릴 만큼 피해를 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 문제와 정신 문제를 그래서 이 마음과 심리에서 뭘 하냐면 마음 문제와 그 다음에 정신 문제가 발생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심리 문제냐 마음 문제냐 정신 문제냐 이렇게 했는데 요거를 치료해서 회복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요거를 치료하고 회복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악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내일 할래. 다음에 하면 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악화시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유야로 막론하고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무조건 조심해야 돼요. 반드시 내가 피해를 입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마음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 또는 정신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 내가 회복을 하고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약을 복용한다든가 그러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한다든가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지속을 하고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있으면서 회복이라든가 또는 내가 일상생활을 위한 노력을 하려고 왜? 그 대신 그 사람들은 늘 마음 문제와 또 정신 문제로 인해 가지고 힘듭니다. 그렇다도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계속 뭔가 약물 치료가 됐던 또는 뭔가 나 나름대로 어떤 노력이 됐던 뭔가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 편하고 나 만족스럽고 그리고 나 즐겁게 약도 끊고 약도 안 먹어요. 왜?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또 치료도 안 해요. 왜 안 해? 힘드니까 불편하니까. 그래서 나 편하자고 이 자기 자신의 마음 문제 정신 문제를 점점 악화시키는 이 사람들은 반드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타인에게. 이 사람들은 자기 의도하는 관계가 없어요. 무조건 피해를 입어요. 무조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그러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면 의미관계, 가족관. 만약에 이 사람이 마음 문제, 정신 문제 갖고 있는 사람이 가정에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의미관계, 가족관계가 다 박살납니다. 이 사람들의 인생이 다 무너집니다. 안 무너지려면 그 사람과 인간관계를 끊어내야 됩니다. 그 사람과 인간관계를 끊어야 돼요. 그리고 도망가야 돼요. 이 사람을. 안 그러면은 엄청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이런 점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서 이 마음과 심리 이런데 목적관계와 범죄관계 관련 이 가해 피해 관련된 회사, 단체, 사회 마음 문제 갖고 있고 정신 문제가 있는데 자기 관리 안 하고 그냥 괜찮아졌어. 나는 그래도 내가 얼마나 괜찮은 이러면서 회사, 단체 이런 사회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 구성원들을 싹 다 무너뜨립니다. 이 회사를 무너뜨리고 이 단체를 무너뜨리고 이 사회를 무너지게 만들어서 자기 만족을 누리려고 이렇게 갑니다.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 문제와 이 정신 문제는 나쁘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필요하면 약을 복용을 하면 되고 필요하면 치료를 하면 됩니다. 회복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엉뚱한 방법으로 노력한다고 집단에는 하는데 감각기관에 충실된다든가 하면 안 되는데도
그렇게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무조건.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피해야 되는 사람. 이 감각은 적극적으로 권하고 그 사람을 글로 막 끌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진 않아요. 타인에게. 그러나 이 마음 문제, 정신 문제를 갖고 있는 이 마음과 심리에서 이 사람은 자기가 끌고 안 가도 돼요. 그냥 무조건 파괴시켜요. 타인의 인생을 파괴시켜버려요. 자기를 이미 다 무너뜨려 놓고. 겉으로 볼 때는 표가 안 납니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 첫 번째 피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에서든 회사에서든 단체에서든 사회에서든 만나는 사람이 마음 문제, 정신 문제를 갖고 있는데 회복하는 노력을 안 하고 지금 힘들지만 회복하려는 노력을 안 하고 있거나 또는 약을 복용을 안 하고 있거나 그러면서 자기 만족을 자기 편한 분명히 이게 있는데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 신나게 살아가고 있다. 이유야를 막론하고 피하세요. 조심하세요. 내 인생 날아갑니다. 내 인생 전부가 날아갑니다. 내 인생 날아가면 내 인생이 무너지게 되면 누가 영향을 받습니까? 내 아이 인생 무너집니다. 내 가족 인생이 무너집니다. 내 목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 무너뜨리고 내가 그 사람들 파괴한 그런 사람들을 다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됩니다. 하지 마세요. 그래서 마음 문제, 정신 문제 관련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갖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만족대로 살아간다? 치료도 안 하고 자기 만족대로 간다? 절대 조심하고 피하세요. 상책입니다. 상책이에요.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바로 이 섹스입니다. 여기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착한다는 뜻이 바로 뭐냐면 우월의식을 갖고 있거나 또는 열등의식을 갖는 겁니다. 욕구가 엄청 강하다는 얘기예요. 욕구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욕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외모에 집착하거나 몸매에 집착하거나 패션에 집착하거나 섹스에 집착하거나 이거 다 섹스에 집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집착하는 사람들은 우월감과 열등감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우월감, 열등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섹스에 집착을 하는 이 사람들은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고. 이 사람들은 걸리는 거는 모두 다 인간관계 다 섹스로 다 연결해버립니다. 인간관계 모든 거를 다 섹스로 다 연결해버립니다. 자기의 외모도, 몸매도, 패션, 섹스, 상대도 마찬가지예요. 외모, 몸매, 패션, 섹스 엄청 집착합니다.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은 다 그 목적 대상, 이용 대상일 뿐이에요, 그냥요.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첫 번째는 마음 문제, 정신 문제를 갖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안 하면서 만족스럽게 가는 사람들을 무조건 피하고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성에 집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안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안 보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절대 안 그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온통 거기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착이 돼서 이게 딸려 들어가게 되면은 타인의 인생을 무조건 무너뜨려 버립니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아이들도 다 섹스로 연결시키고 가족들도 다 섹스로 연결, 목적 관계든 범죄 다 성으로 다 연결시켜 버립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무조건 조심하고 피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가정에 하나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빨리 나부터, 그 다음에 내 아이들, 보호부터 빨리 먼저 해놓고 그 사람과 어떻게 하려고 들어야 돼. 그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들면은 다 무너집니다. 다. 그 사람들은 이미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회사에, 단체에, 이런 사회에 그런 사람이 존재하면서 아주 버젓이 이렇게 나름대로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나름대로 멋있게 보이고 나름대로 유명하고 잘 이렇게 가고 있다? 그 사회 끝장나는 거예요. 그냥요. 그 회사 끝장나는 거예요. 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음 문제, 정신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피해야 되고, 또 섹스에 관련돼서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은 피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형태를, 만나고 있는 인간관계를 유심히 보게 되면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뭘 선호하고 있는지, 집착하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그렇게 형성이 돼 갑니다. 저절로. 이게 이제 두 번째가 되는 거고,
세 번째에서는 뭐가 되냐면 의미관계, 가족관계, 목적관계에서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고 답답하고 또 회복을 하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바로 이 범죄, 가해와 피해입니다. 가해자, 범죄자가 됐던 또는 피해자가 됐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가해자가 처벌이 돼야 되고 거기에 맞도록 처벌이 돼야 되고 처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회복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나머지를 회복을 하기 위한 자기 회복이 인생을 다시 회복하는 이 세 가지가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 무조건 피하세요. 무조건 피하세요. 가해자한테 내가 가해를 당합니다. 가해자 더 크게 당합니다. 만약에 내가 피해자야 압니다. 아프고 힘든 거 정말 원치 않았던 일인데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가해자가 처벌이 되고 그 다음에 피해자가 회복이 되고 이 사람이 안 되면은 가해 심리를 가진 채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피해하는 게 도와줄 수는 있어도 인간관계로 관련돼서 함께라는 개념이 존재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해에 관련되는 게. 그러면 어떻게 됐든 간에 피해에 관련되는 사람은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회복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피해야 됩니다. 범죄와 연결이 돼 있으면. 그래서 피하는 게 조심하고 피하는 게 필요합니다. 슬픈 일이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안 그러면 내가 피해를 입습니다. 내가. 이런 점을 유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해자는 당연히 처벌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지만 나중을 위해서라도 가해자 회복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피해자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나몰라라 그런 처벌받더라 두고 그러면 피해자를 어떻게 회복할까를 이 사회가, 이 단체가, 이 회사가, 이 가정이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야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래야. 그걸 방치해버리게 되면은, 그걸 방치해버리면 또 다른 가해가 또 형성이 되고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악순환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런 점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피해자인데 피해 회복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피하셔야 됩니다. 너무 슬프긴 하지만. 그러면 내 가족이고 내 사회가 필요하다 생각하면 피해 회복을 시켜줘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요 점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제 이게 첫 번째, 마음 문제, 정신 문제. 그 다음에 섹스에 집착하는 두 번째. 세 번째는 범죄, 가해 피해에 관련되는 것에 회복이 되지 못한 채 가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경제적 가치, 관계적 가치, 사회적 가치 추구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많이 노력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많이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나 기초 능력이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착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해 피해가 하는데 이거 회복이 되지 않으면 집착을 하게 되거든요. 이 집착을 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기초 능력에 집착합니다. 학력에 집착을 한다든가, 학력에. 그러면 이제 열등의식 또는 무월의식을 갖게 되거든요. 욕구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력에 집착을 하거나 또는 뭘 합니까? 자격에 집착을 하고, 그리고 기술에 집착을 하고, 또 지식에 집착을 하고, 경력에 집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집착을 한다는 얘기겠죠. 우월감과 열등감을 갖는 겁니다. 다른 거는 상관이 없는데, 다른 거는 기초 능력에 관련된 집착을 하고 있는 사람들, 우월감, 열등감을 갖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피해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의 열등의식을 갖고 있고 우월감에 관련된 이 집착하는 크기만큼 다른 거를 피해를 입힙니다. 타인에게. 타인에게 피해를 줘요. 자기는 안 준다 그러는데 무조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 능력에 집착, 예를 들어 어떤 회사는 반드시 어디 대학은 이래야 되고 자격은 반드시 이래야 돼요. 그 회사는 미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만 회사에 존재하면 그 회사는 미래가 없습니다. 다 역할에 맞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관련되는 사람들은, 이 기초 능력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마음 따위, 가치 따위 관심 없습니다. 이거에 모든 인간의 기준점이 다 글로 변경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기초 능력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이유야를 막론하고 피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방금 얘기했던 범죄에 집착하는, 즉 가해 피해가 회복이 되지 않은 채 거기에 집착, 몰입돼서 우월의식을 갖거나 열등의식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피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섹스에 집착을 해서 외모, 몸매, 패션, 섹스에 이렇게 집착을 해서 거기에 우월이나 열등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피하세요. 그리고 마음 문제나 정신 문제를 갖고 있는데 자기를 치료하고 뭘하고 이렇게 일상생활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평상시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피하세요. 피하세요. 이 사람들은 욕구가 장난 아닙니다. 피하셔야 됩니다. 타인을 무조건 피해를 입힙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감각기관에 아주 충실하게 감각기관에 아주 극대로 이렇게 가는 것을 인생 전부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막 끌어들이는 이런 사람들 피하세요. 이렇게 네 가지를 피하시는 게 상책입니다. 나머지는 내가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기도 하고 회복도 했다가 행복을 느꼈다가 뭘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의 원천이 되지만 이 네 가지에 관련되는 부분은 한번 접근이 돼서 함께 가게 되면 조심해야 되고 피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에 가게 되면 내 인생이 피해를 입습니다. 내 인생이 피해를 입는다는 얘기는 내 인생 전부가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욕구와 욕심은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걸로 인해서 또 나로 인해서 또 타인이 피해를 입고 타인이 피해 입은 타인이 또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이 네 가지의 경우에 있는 사람들을 조심, 또 조심하고 끊어낼 수 있으면 끊고 끊어내기 어려우면 가능하면 피하세요. 그리고 제일 먼저 나와 같이 가고 있다. 나부터 보호하세요. 나를 먼저 안전하게 보호하는 거.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됩니까? 내 의미관계, 내 가족 관련되는 그걸 먼저 그부터 먼저 보호를 해놔야 돼요. 나를 먼저 보호해놓지 않으면 무조건 내가 피해자가 됩니다. 내 인생의 피해가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유념하시고 내 인생 전부가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가진 사람을 만나서 함께 만나서 회사가 가정이 됐든 회사든 단체든 사회든 그렇게 함께 가게 되면은 내가 피해 입는 거는 순식간입니다. 내 인생 피해 입으면 입는 거 무너지는 거는 하루아침입니다. 그러나 회복을 아까 문제가 발생될 때 회복 있죠.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순식간이나 회복하는 데는 수개월, 수년, 수십 년이 걸립니다. 거기에는 돈, 노력, 시간이 그 크기만큼 엄청나게 많이 소요됩니다. 예방하는 게 가장 좋지만 예방을 왜 합니까?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하는 게 예방이잖아요. 누가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예방을 하고 그래서 예방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피하면 돼요. 조심하고 피하면은 그런 일이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유념하시고 이 살아가면서 내가 가정에서든 회사에서든 단체에서든 이 사회에서든 내가 만나면 안 되는 사람, 즉 저 사람은 진짜 조심해야 되는구나. 저 사람은 정말 피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명확하게 구별해야 나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네 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는 거 꼭 참고를 해서 이 네 가지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유심히 지켜봐야 돼요. 이 사람들은 절대 겉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질 않습니다. 겉으로 화려하고 겉으로 멋있고 겉으로는 정말 괜찮아 보일지라도 진짜 그 내면에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로 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유야를 막론하고 내 인생이 그냥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내가 피해를 입으면 내 아이들이 피해를 입고 내 가족이 피해를 입고 내 목적관계에 관련되는 사람들을 다 목적관계는 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그러면서 범죄, 가해와 피해 관계로만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점을 꼭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